네, 이거 쓰고 자전거 같은 거 타면서 30분씩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실 때 저희 뭐 그 안전 문제는 또 제가 건들 수 없는 거라 그건 네. 쉽지 않지 않을까. 자전거를 탄다고요? 저걸로? 이거 자전거 탄다고? 이걸로 자전거 탄다고요? 네. 어. 확실히 내가 머리가 크긴 커. 네. 자, 여튼 헤어그로우 제품은 탈모 치료하시는데 쓰시고요. 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또 불안한 마음들이 역시 이번 주도 클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금요일마다 떨어진다는 얘기 3주째였나요, 지난주가? 예,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진짜 많이 떨어졌죠. 네. 예. 그 전주에도 3% 떨어졌어요. 그랬나요? 네. 와, 이 괜찮나 이거? 그러나 뭐 그렇게 또 시장은 올라가는 거니까. 예. 미국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몰랐을 것 같아요. 빠졌다가 다 올랐어요. 아, 미국은 희한하게 약간 빠졌다가 다시 이제 우리는 3주 연속 금요일 날 빠져서 크게 네. 빠졌고요. 예. 미국은 빠져서 저점으로 또 반등하고 양봉으로 끝났어요. 3주 연속. 금요일마다. 금요일. 희한하네. 그래서 월요일이 우리가 괜찮긴 네, 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네, 그렇게 움직였어요. 여튼 근데 그냥 뭐 한 1, 2%뭐 이 정도 아니고 한 4% 빠졌잖아요. 3.98. 최저가가 4%고 뭐 4% 가까이 빠졌어요. 아, 그랬나요? 예, 하여튼 꽤 많이 빠져갖고 이 정도는 와, 이게 조정 정도 괜찮나? 네.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여튼 우리 이사님과 함께 예. 하나하나 일단 해외부터 좀 볼까요? 미국 시장? 예. 미국도 금요일은 반등 좋습니다. 다우 1%, 나스닥 0.8, S&P 500 0.98, 1% 정도 반등 줬는데요. 주로 따져 보면 이제 마이너스긴 하지만 금요일은 반등을 올랐다. 줬습니다. 주간으로는 다우 한 1.9, 나스닥 2.7, S&P 500 1.9 정도. 달러가 100 넘었군요. 인덱스. 네, 지난주에 100 넘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지난주에 100에서 딱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저점이 한 97까지 있었죠. 근데 달러는 외부의 상황이 지금 말씀하셔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지 내부적으로는 아랫 방향으로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요즘에 달러인데스가 이런 부분들은 일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중에 하락 변동성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4.38이에요. 저점이 마이너스 4.38입니다. 근데 종가는 주간으로 마이너스 2.74니까 네.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꼭 올라온 거죠. 근데 고점은 플러스 1%였어요. 고점으로부터 한 4% 내려온 거고요. 저점으로부터는 한 2%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11월 한 달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상승하다가 11월 한 달 동안 S&P 500이 3.47%, 나스닥이 6% 기술주 위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기대감에 있다가 발표 후에 매물 나오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런 저변에는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금요일 날은 다시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의 매물 나오는 것 외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옵션 만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옵션 만기에 개별 옵션하고 포함해가지고 지수 옵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약 3조 달러 돼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 마지막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 변동이 굉장히 등락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엔비디아 소폭 빠지고 애플이나 마이크론, 알파벳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지금 월요일인데 차트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뒤에 누수가 많아서 길게 설명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금요일입니다. 네모가 다. 와. 이게 빠지다가 금요일 날 밑에 저점 찍고 반등하다가 그다음 올라가다가 또 빠지다가 저점 찍고 반등 시도하다가 또 이게 지금 3주 연속 이러고 있고요. 11월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주추세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추세를 이탈하면은 한번 물러서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 내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월봉입니다. 6개월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첫 음봉이 나타났거든요. 이거 보면은 맨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9월, 10월에는 미국 시장 안 좋다 그러더니 뭐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다가 11월은 경험적으로 올랐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 데이터들은
뭐 그래도 데이터니까 뭐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당히 진짜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요. 그런 네. 얘기들은 과거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추세라는 거는 있어요. 나중에 지나 보면은 네. 이 차트에서 추세적인 움직임은 과거의 흐름하고 좀 비슷한 패턴을 좀 갖는 그런 모양이 좀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지금 음봉을 보이고 있고요. 이 보시면 음봉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이 연속으로 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진짜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2월 그래서 12월에 중하순 지나면서 다음 달에 지금 이번 주가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그거 여기서 더 크게 안 빠지는 상황이 되면은 연초 효과가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이게 언제까지 좀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요. 11월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네. 12월 둘째 주가 FOMC 회의예요. 그리고 12월 둘째 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동시 만기일입니다. 3, 6, 9, 12 네 번뿐이 없는. 네.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하게 올라온 6월에 올라오긴 했지만 7, 8월 쉬었잖아요. 네. 아주 강하게 올라온 그 모멘텀이 반도체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급의 모멘텀 뭐냐면 9월에 동시만기였어요. 그때 유튜브 잘 보세요. 9월에 동시만기 기점으로 뭐 그렇다 이런 유튜브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겁니다. 아, 3개월이 지나서 2개월 동안 강하게 움직이다 지금 빠졌잖아요. 네. 그럼 12월 둘째 주에 목요일에 동시만기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생 상품과 연계된 그 수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12월 둘째 주에 주 초에 화수가 FOMC 회의고요. 그리고 목요일이 우리 동시만기예요. 그러면 지금하고 다음 주하고 2주가 그 전에 이걸 대기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 주면서 막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럴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변동성이 계속 주는 네.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개 종목만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박스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박스권 안에 벗어났다가 지금 이제 아래 가고 아래 갔더니 또 반등 주고 이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추세적으로 벗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이크론은 남들 빠질 때 계속 좋았어요. 마이크론하고 세디스컨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급락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급락을 해서 이게 일봉입니다. 이게 이 두 종목이 급락을 하다 보니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얘들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다가 추세적으로 오르다가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을 빠뜨리는 종목들은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오라클. 직관적으로 보이죠? 오라클, 메타, 메타. 네비우스. 야, 메타 많이 빠졌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는 가장 약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제 표현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굳건해요. 네. 심지어 여기 보시면 알파벳은 역사적 신고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굳건하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하고 주도주의 선두에 있는 애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나머지 주변의 이등주들이 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가 그 사이에 메모리 반도체는 굳건하게 있다가 지난주에 빠지는 이런 흐름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물론 많이 빠진 얘네들도 반등을 하겠죠. 메타 얘네는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주도주였던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네. 아마도 그 전에 강하게 움직였던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얘네들이 반등을 좀 더 상대적으로 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메타는 이 차트 보면 거의 뭐 망하는 상이에요. 아니, 이 일봉이라서 그래요. 일봉이라서. 아, 그런가요? 예, 일봉이라서 개파락하고 좀 빠진 건데 전체 주봉 월봉에서는 완전 밑에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3.95 빠졌거든요. 네. 3. 근데 금요일 날 3.79예요. 금요일 하루 빠진 거네, 그죠? 그 하루 빠진 거예요. 예. 그 물론 종목들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급락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특히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4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이 약 2.9조 순매수했고요. 기관들이 1.1조 순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1.2조 순매수했어요. 예, 예. 이 얘기는 나머지 액티브를 안 샀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계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들은 팔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지난주의 모습이고요. 지난주에 변동성이 컸던 건 지난 금요일 하루 빠진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보세요. 고점이 플러스 5.86이었어요. 와. 근데 종가가 2.47이야. SK하이닉스는 고점이 플러스 8.2인데 종가가 6.9예요.
고점으로부터 15% 빠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도 안 좋고 음봉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주 고점 주간 고점. 그 주에서 15% 빠졌다는 거죠? 주간 고점으로부터 저점. 그렇죠. 예. 와. 한 주간.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예. 삼성전자도 몇 %예요? 이게 8%가 8% 넘잖아요. 정도 왔다 갔다 했네요. 이 두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변동성이 심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는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다른 것들도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중일 갈등 구조 이 뉴스로 이벤트로 인해서 여행, 카지노, 항공, 수산주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한 주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저점이 마이너스 4.15였고요. 종가로는 뭐 마이너스 3.79%였는데 금요일 하루에 외국인들이 3조 원 팔았습니다. 그래 팔았는데 얼마 팔았냐? 삼성전자를 8천억 팔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1.5조 팔았습니다. 네네네. 합치면 2.3조 되죠. 네. 2.3조에 3조 원 중에 2.3조를 이걸 두 개를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두 개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AI 주식들이 변동성을 주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AI가 끝났냐? 그러면 AI가 아닌 다른 돌을 피해 가느냐? 다른 애들은 그러면은 이 사이에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약하다가 더 약해진 거고 얘들은 강하다 약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움직인다면 시장이 다시 정상으로 간다면은 얘네들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차트도 좀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3주 동안 이 횡선이 금요일이에요. 3주 동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또 반등을 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로선 예, 세로선. 거기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이게 3주 동안 아니, 11월 3주 저 동안. 차트에서는 저걸 횡선이라고 그래요? 횡선. 보통 종선이 이게 세로선 아니에요? 아 종선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종선이? 종선이죠. 이게 가로가 횡이고 예. 뭐 아, 세로가 제가 말을 종이 그렇게 하고 되니까. 있네요. 예,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세로축. 네 세로축 여튼 예. 세로축. 요게 금요일. 예, 금요일이거든요. 네네.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반등을 항상 줬어요. 아.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여기 지금 꺾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쫓아가지 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반등 주더라도 아침에 쫓아가지 말고 좀 확인을 좀 해보자. 이런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는 주봉이고요. 주봉 네. 3주 연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월봉을 보면요. 월봉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첫 음봉을 발생을 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음봉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 네.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모멘텀이 더 있냐 없냐, 네. 그런 모멘텀으로 더 갈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차트상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이거 삼성전자의 주봉이고요. 이거는 SK하이닉스의 주봉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다가 11월 들어서 떨어지면서 전체 시장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이들의 하락의 주된 수급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되게 이것저것 얘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11월에 거의 하루나 이틀 빼고 내리 팔고 있는데 그것도 막 거의 1조 단위로 팔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SK 하이닉스의 내년도 영업이익의 전망이나 이런 거를 믿지 않고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안 좋을 거라고 파는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능성이라 제가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보고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들은 우리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동안 밑에서 굉장히 샀어요, 계속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11월 지금 북클로징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차익 실현 욕구가 훨씬 더 강했고 그리고 더 급하게 나온 이유는 환율. 네. 환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이 부분을 팔아야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 두 가지 유동성과 AI 사이클에 그랬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더 보강이 되느냐 줄어드느냐 이렇게 봤을 때 유동성은 기준금리 전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를 기다리는 거고 AI 사이클은 자본지출 우려가 있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잘 모르겠어. 고점 논란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보면 되죠. 자본지출 우려로 인해서 얘들이 빠져갖고 그러면 너무 오버슈팅한 것이 원위치가 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됐을 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12월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걸 프라이싱 했다가 이제 금리 인하 안 될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반영을 다 시키면 이제 12월 금리는 안 해도 돼. 네, 이렇게 되는 네. 가격 조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려에 대해서 자본주의 우려에 대한 종목들이 충분히 빠져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서 더 안 빠질 것 같아라고 하면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시점까지 왔느냐? 상당 부분 거기까지 왔습니다. 어. 여전히 12월 9일, 10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요거를 좀 많이 돌아다니길래 그 중에 제가 일부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이 종목들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돌아다니는 이유는요. 최근에 미국 주식의 최근의 고점 대비 하락률, 그러니까 11월 고점 대비 하락률인 네. 거예요. 이 종목들은 또 굉장히 종목이 많지만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산 종목들을 봤더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67%, 진짜. 아이온큐 54%. 이거 아이랜 한참 또 어디서 유튜브에 많이 떠들어 많이 샀어 이거. 마이너스 네. 44%. 오라클 마이너스 42, 코어유 마이너스 53, 샌디스크 마이너스 29, AMD 마이너스 14, 마이크로 마이너스 21, 팔란티어 마이너스 25, 메타 마이너스 25, 테슬라 마이너스 17. 요거는 이거보다는 덜 빠졌죠. 대표 종목들은요. 네. 근데 얘네들도 20%대, 15에서 20%대. 얘네는 반토막.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대들, 코인 관련대들, 비트마인 마이너스 60,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52. 요건 내용들도 요즘에 나오죠. 여러분 보셨죠? 제가 언급을 안 드려도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데들의 지수에서 뺀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서클 마이너스 54, 비트코인 마이너스 32%, 이더리움 마이너스 41, 솔라나 마이너스 45. 이게 우리나라의 서액겜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들이 되게 많이 사는 종목이에요. 네. 이게 주로. 근데 이들 종목을 잘 보세요. 이거 대표 종목들만 20%, 15에서 20, 엔비디아 15%잖아요. 이건 최고점 대비니까 사실 뭐 그렇긴 한데 네. 원래 그 기적 분석 이 계산할 때 꼬리는 빼거든요. 네. 잠깐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빼야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종목은 실제로 이 수치가 맞나 계산도 해보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치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요? 거의 한 달 안 된. 최근에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이러는 한두 거예요. 달 사이. 예. 그러면 들어가고 싶네. 반토막들이잖아요. 제가 왜 이거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 설명드리기를 보세요. 시장 전체는 기준금리 인하를 프라이싱 하다가 아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반영했고 그러면 자본 지출이나 이런 부분 AI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 동물들이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얘들이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서서히 이제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더 빠질 게 크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서 변동성이 줄면서 기간이 지나면서 저감해서가 들어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 이제 거의 좀 와 있다. 그래서 만기 길면 1, 2주 그 변동성이 FOMC 회의하고 네. 요걸 보면서 아마 시장은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이 아래에서 변동성을 계속 준다면 최소한 보수적으로 봐도 FOMC 회의 끝나거나 그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미국은. 네. 그걸 지나면서 미국은 다시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사이에도 반등 시도는 하겠지만 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우리나라는 3법 개정, 세법 개정, 반도체 업사이클 요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3법 개정은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좀 다른 이슈에 의해서 올해 안에 아마 처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 근데 아무튼 그 윤곽이 나오면서 발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모멘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세법 개정은 더 늦어지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모멘텀을 계속 두고 있는 게 시장에는 좀 오히려 낫다라는 네. 생각을 사실은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업사이클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샀던 거에서 파는 거고 그리고 나서 환율에 의해서 더 급히 파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보세요. 이거 지금 이 빨간색 외국인만은 볼게요. 제가 이걸 표를 캡처를 하려다가 이제 적어 왔는데요.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들이 3.6조 원 샀어요. 근데 9월과 10월에 외국인들이 12조 샀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8월까지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달 동안 12조 원을 샀는데 11월 3주 동안 14조 원을 팔았어요. 그래서 9월, 10월에 산 거에 이상을 11월에 판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1월부터 올해 전체로 보면 외국인들이 10조 원 매도예요.
10조 원 매도입니다 올해. 그래요. 결론은. 어. 개인들은 어떨 것 어떻게 같아요? 이렇게 올랐지 근데 지수가?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네. 뉴스에 있는데 주가는 네. 매수라는 거는 공격적으로 위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매수가 있고 네. 보수적으로 저가 매수하는 게 있어요. 아, 떨어지면 사는 거. 매도도 급해갖고 막 던지는 매도가 있고 그냥 대놓고 올라오면은 분할 매도하려는 게 있어요. 네. 그 시기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매수자가 뭐 1조가 대기되어 있어 밑에 막 깔아놨어. 그렇다 네.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의 공격적인 매도 막 던지는 매도가 있으면 빠져요. 네. 빠져요. 그 시기에는 이들의 매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사면서 그렇게 급등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산 거예요. 급하게 개인들이 산 거예요. 12 보시면은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개인들이 15조 원 팔았습니다. 그런데 11월 한 달 동안 개인들이 12조 원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사냐, 급하게 파느냐가 주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 보수적 매수, 보수적 매도, 그리고 뭐 공격적 매수, 공격적 매도 이렇게 구분해서 그거를 설명을 좀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지금 답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는 급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놓은 게 없었어 별로. 근데 지수가 막 올라가. 근데 반도체가 막 가격이 오르면 좋대라고 해. 그래서 되게 급하게 산 거예요. 근데 요번에 팔 때는 그럼 14호 전에 파는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급락하지 않았잖아요. 네. 마지막에 급락했지. 왜요? 개인들이 받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애들이. 시장에 절대적인 돈의 총량이 많아야 아니에요, 그건. 플러스 되고 지수 막 올라가는 아닙니다,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가격을 예. 지수를 움직이는 건 또 다른 예. 매매의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트레이더들은 그걸 알아요. 트레이더들은요. 이 기준 호가창에 보면 매수의 총 잔량 막 호가마다 10호가씩 보이잖아요, 우리요. 네. 매수 호가 막 있고 매도 호가가 있잖아요.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보통 오해하시는 게 매수 호가가 되게 많으면 이거 맞춰주겠다. 더 안 빠지겠다 생각하잖아요. 제가 맨날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고 네. 그 호가에 없는 애들이 던지는 거나 없는 애들이 사는 애들 그거에 의해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그렇게 움직였는데 개인도 되게 웃깁니다. 10월까지 22조 원이나 팔았어요. 그래서 11월에 12조 원을 사서 개인들은 또 10조 원 순매도예요. 그럼 개인들도 지금 올해 1월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10조 원 정도 순매도고 외국인도 한 10조 원 정도 순매도고 그렇거든요. 기관들이 한 9.7조 매수했는데 이거 금투예요.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될 거야. 3법 개정, 세법 개정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머징에서 비중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 올해 없었구나. 이 속으로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네. 굉장히 친신화적인 정책들이 꾸준히 나와서 내년 상반기까지 뭐 봄까지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해외나 뭐 이런 데 미국에 빠지면 우리도 뭐 힘없이 빠지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 뭐 박스권이 있다 어떤 간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 살아남으면서 친시원화적으로 나온다면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는 이걸 확인을 다 하고 상당 부분 긴 시간 동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한편으로 있다라는 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걸 떠나서 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이후에 미래의 일이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실제로는 그냥 9월, 10월에 반도체 때문에 확 들어왔다가 걔들이 단기 급등해버리니까 이익 실현하고 그때 산 거는 그냥 다 이익 실현한 거예요. 반도체 쪽은.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순매수로 꾸준하게 들어와서 보통 6개월, 1년 동안 막 사거든요. 네. 네. 50조씩 사요. 이게 이번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정책하고 또 하나는 환율. 네. 요걸 보면서 외국인들의 다음 스탠스를 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황을 생각하실 때 그걸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네. 11월에 3주 연속 급락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엄청 빠졌고 정프로님 걱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3.79죠. 네. 그 전주는 마이너스 3.81이었어요.
이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빠지고 반등 줬다 이런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이미 빠지려 가는 상황에서는 아침에 오전에 막 뜨는데 또는 주초에 뜨는데 하지 말고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클로징과 12월 동시만기가 우리 시장에는 수급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아까 요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하나를 뭐 시황 관련된 뉴스를 그냥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 시황. 우리는 지금 미국이 연동하고 있으니까요. 네. 레이 달리오가 막 나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는 다 청산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나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근데 누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래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레이 약간 한 말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물러섰냐? 아 지금 랠리를 무조건 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을 다 팔란 얘기는 아니다. 네. 팔란 얘기는 아니고 지금 가만히 보면 리스크를 쌓아가는 중이므로 위험 분산하고 안전 자산을 좀 대비를 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좀 요렇게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고평가가 돼서 붕괴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지는 유동성 위기. 네. 유동성 위기로 해서 시장은 무너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유동성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비슷한 얘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유동성 피크에 도달해 있다. 그러면 암담하죠. 그렇죠. 암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등으로 그리고 그 각 행정부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썼잖아요. 특히 네. 유럽이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유동성 파티로 인해서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진 거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자산군에서 유동성 피크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탁 생각할 때 저도 이 뉴스를 이거 보고서를 보면서 그러면 고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랬더니 그 내용을 좀 읽어봤더니 유동성 피크가 돼서 이 자산을 더 올릴 만한 유동성이 부족해. 그래서 연준이 유동성을 더 만들 거야. 그래서 시장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미니 QE를 한다니 QT를 종료한다느니 그 얘기 이런 요즘에 얘기들이 되게 계속 많죠. 나오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한다는 거고 미국에서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제 우리 자산 시장이 특히 주식 시장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QE 할 때 거의 뭐 중독되어 있다. 유동성이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계속해서 유동성이 주입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막 칭얼대고 있고. 네. 근데 그게 피크까지 막 목에 차니까 이제 시장이 더 못 가는 상황이 좀 돼 있어서 아마도 정책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에서는 다시 유동성을 시장에 주입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냐 없냐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유동성을 주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레이 달리오 얘기처럼 유동성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본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유동성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또 다시 위수 보강해주고 네. 생기면 다시 유동성 보강해주고 그래서 이 소위 석학분들은 이건 큰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시장은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2026년도에도 그걸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 있는 사람도 설명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렇게 그 말씀을 자, 드리겠고요. 뉴스 좀 빨리 가볼까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몇 가지만 뒤에 있는 거 뭐 나중에 하더라도요. 내일 또 말씀드리면 돼요. 네네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안 초안을 접수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거 전 프로님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전 보면서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짜 불합리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여태까지 뭘 하고 이렇게 하는가?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보면요 좀 황당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간 포괄적 불가침 결정하고 러시아는 주변 국가 침략 중지하고 나토를 확장 중지하고 빨리 읽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가의 포기. 맨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포기.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지금의 전투하는 지역이 아니고 크림, 도네츠크, 루안스크 다 러시아 영토로 인정. 우크라 군대 지금 90만 명인데 60만 명으로 제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관련된 또는 핵심 무기로 갖지 마. 러시아 정기호회를 우크라이나에서 공식 지위 인정해줘.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 공식 언어로 인정해줘. 이거 받아들이면서 요번에 너네 협상해. 미국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다음도 되게 웃깁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 3천억 중에서 2천억 유로 돌려주고
천억 유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고 재건 산업에 발생하는 수익은 50%는 미국이 가져갈게. 미국은 또 여기서 갑자기 왜? 껴 거예요, 여기. 낀 거예요. 와. 요 내용이 나오면서 유럽연합과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종전한 핵심 내용에는 재논이 좀 있어야 된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23일에 지금 협상하기로 했고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고요. 시작하고 있고 27일까지 데드라인을 줄 테니 그때까지 결정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 남았네요. 근데 뭐 연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뉘앙스는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요거 세부상 마련해서 이번에 협상할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뭐라 그랬냐? 이번 계획은 최종적인 평화의 해결에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직접 지금 추시형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되게 뭐랄까 우리가 항상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오랫동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예.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심적으로 좀 많이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잖아요. 네네. 우리도 뭐 비슷한 네. 아픔들이 있고. 근데 진짜 젤렌스키는 보면 볼수록 너무 진짜 어리석다. 뭐 지금 만 나쁘다 이렇게 좋다 떠나서. 되면은 예. 처음보다 훨씬 되게 많이 양보한 거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제목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30분까지만요. 네. 이 와중에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많은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일본산 불매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일본의 다카이치는 대만 발언 철회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경제팀은 내년에 미국 경제 침체 없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없고 그리고 금리 인하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얘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알파벳 시총이 3.5조 달러 와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아마도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가 앞으로 될 것 같고요. 네. 도이치뱅크에서는 요거 내일 할게요.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네. 6번, 7번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AI 인프라 총 책임자가 6개월마다 처리 용량을 2배씩 늘려야 한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마다 AI 서비스 제공 용량을 2배씩 증설해야 된다. 그래요? 4, 5년 안에 현재보다 1000배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일리 있는 얘기를. 동영상이나 이미지 생성 하나에 수천 대 GPU가 몇 분씩 풀가동하고 있어서 하루 수억 건씩 요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를 금방 포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계속 필요한데 그래서 대규모 증설은 계속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AI 칩스 고성능화 또는 AI 모델 자체를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투자해놓고 시장이 예상보다 작으면 어떡할래? 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법을 인정하지만 투자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게 더 큰 위험이다. 클라우드 분기 매출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컴퓨팅만 잘 되면 더 매출은 나를 거야. 이렇게 대답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요것만 그냥 잠깐 제목만 할게요. 이번 주에 두나무하고 파이낸스 네이버 파이낸스 합병 관련된 뉴스 있던데요. 26일 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송치영 회장이 직접적으로 통합 구상의 직접적인 설명을 좀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네, 내용들이. 네. 네, 그 정도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다음에 설명 한번 해주시는 내일 걸로. 할게요. 내일. 몇 가지만. 예. 네. 예. 아침에 뭐 속보 비슷하게는 27일에 뭐 결정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뉴스가 있긴 하던데 여튼 워낙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중요한 얘기니까 네. 그건 내일 한번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예,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많이 빠졌고 오늘은 지금 넥스트 보니까 조금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긴 해요. 그래요? 예, 금요일에 워낙 많이 빠져서 예, 그래서 항상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일수록 우리가 조금은 불안하고 마음이 좀 심장이 쿵쾅거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차분하게 가야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 정관장 기다림 침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압권팀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목을 이걸로 썼어요. 주식 앱을 지웠습니다. 더 이상 보면은 내 마음의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잠깐이라도 보지 말자라고 네. 하는 취지에서 그런 제목을 했는데 네.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마음 자체가 좀 차분하게 줄게. 아유
힘이 없어. 이 아니, 종이잖아. 저는 이걸 손에 땀이 많아서 그래요. 손에 아유, 땀이 많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맛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네. 씁니다. 물론 쓴데 그 쓴맛 뒤에 있는 단맛.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항상 어렸을 때는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가 야 뒤에 단맛이 있어라고 하는데 뒤에 단맛이 있으면 뭐야 지금 앞에 당장 쓴데. 쓴대. 당장 쓴데. 근데 요거 뒤에 있는 단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네. 요 이제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섭취할 때 네. 그 깊은 맛이 이제 좀 나오는 거고요. 요건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침향 요건 이제 환으로 드실 네. 수가 있는 거고요. 액상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는 이제 환이 더 좀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걸 30개입을 구매할 때에는요 30일 마음평온 명상 가이드북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건데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명상이 아니라 나의 명상을 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상을 할 때 기록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 명상과 함께 마음을 다스렸구나 라는 거를 기록할 수 있게 이 가이드북까지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30개 구매 시에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걸 이렇게 쭉 스스로 적으면서 마음이 한층 더 내가 화났더라도 그때 왜 화났는가 이렇게 잘 이유 같은 거 적어보면 네. 한 열흘 지나 뭐 한 20일 지나 돌이켜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었는데. 네,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 자, 침향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잘 수양해 보시고 차분한 마음 가지시면서 결국 그게 여러분의 인생 길게 보면 훨씬 더 도움되는 일이고 투자에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일 겁니다. 네. 기다림의 미학 침향환이었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